사저에 들어가면서 박 전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는 내가 안고 가겠다 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불복 아니냐, 강력한 법적 투쟁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고 합니까?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는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말씀 여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칼럼,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뭐 불복의 의미입니까? 뭡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복이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권한대항이 22분간 읽어내려간 내용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밝힌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뭡니까? 이 98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들어서면서 항상 그 원칙, 법 이런 걸 강조했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신뢰 이런 것들. 그런데 어쨌든 헌법재판소라는 그 최고의 어떤 헌법기관에서 내린 그 내용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본인이 강조해왔던 어떤 기조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결국은 이제 남은 건 형사재판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통해서 거기서 싸워 나가면서 본인이 헌재에서 판단을 내렸던 것과 이제 다른 어떤 것을 검증해내겠다, 증명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헌재의 그 판결에 대해서 불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청와대를 나서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이 헌재의 판단, 탄핵 인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기각을 확신했다. 일절 사익 추구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송강호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오면서까지 헌재의 탄핵 인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사익 추구가 없었고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여권 관계자의 말대로 사저에 들어가면서 남긴 말,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는 되는군요. 저는 진실보다도 내가 안고 가겠다 그 말을 좀 깊이 좀 분석해 보고 싶어요. 방점은 앞에 있다. 네. 지금 헌재의 그 탄핵 인용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예. 누구였을까요? 안종범 수석, 정호성 씨 두 사람입니다. 결정문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증언이 가장 측근에서 가장 보좌했던 두 사람의 증언이, 그 다음에 그 진술이 오늘 이 결과 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안고 가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안고 가죠? 맨 처음에 만약에 안고 가겠다는 말을 정호성이나 안종범 수석이 구속되기 직전에 또는 헌재에 나와서 증언하기 직전에 그 두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다 내가 시켜서 한 것이고 다 내 수족처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책임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 구속시키지 말고 내가 조사받고 나 이 다음에 처벌해 주라, 이게 안고 간다고 하는 그 표현 아닌가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탄핵 안 됐을 거다. 일정한 부분 헌재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예. 동정심을 줄 수가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뭘 안고 갔죠? 이미 다 구속될 사람 다 되고 이제 본인만 남았어요, 조사가. 그렇게 보면은 여전히 이 전체적인 이 사건의 맥락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자체가 참으로 답답하죠. 안타깝다. 예.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밤사이에 각 정당들이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정당별로 반응 저희가 취재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충격적이고 대단히 유감스럽다. 헌법 수능과 존중이 그리도 과한 일인가, 비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통합을 기대했는데 역시나 허망한 기대였다. 국가의 불행이다. 이런 반응 내놨고요.
바른정당은요, 대리인을 통한 입장 발표가 분열과 갈등의 여지를 남긴다. 정의당에서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에 소름이 끼친다.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주요 대권 주자들도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밤사이에 내놨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 살펴볼까요? 박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라면 국기문란 사태다. 헌법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고요. 안희정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은 민의에 불복하는 자세를 버리고 진솔한 사과와 승복의 메시지를 직접 발표해야 된다. 심상정 대표 측입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 대신 일부 지지자 결집을 위한 대국민 투쟁 선언이다. 마지막 도리마저 저버린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고약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다. 정우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면서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억울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연민마저 거두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친박 인사의 발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박계 인사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 발언은 과연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만약에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박 전 대통령이 저기서 자기 혐의 다 인정하고 엎드리는 모습 보이면 그나마 남은 지지층마저 다 떨어져 나가지 않겠냐. 재기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검찰이 칼을 휘두르더라도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 친박 관계자는요, 만약에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TK 지역에선 동정 여론도 불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가 구도라면 2, 3년 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탄핵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좀 말씀드릴까요? 참 좀 답답해요. 답답하고 저런 계획 일단 두 가지 부분으로 야권이 원래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만 해도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해서 깔끔하긴 한데 동정 여론이라든지 뭔가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한 오후 점심 때 이렇게 알아보니까 다들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예. 자, 금, 토, 일,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탕기국 이분들은 너무나 눈살이 찌푸려지게 하는 격렬한 불법적 저항. 3명이나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슨 경찰의 폭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재풀에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이틀 동안 대통령이 한마디 메시지도 없이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반 떨어져 나갔고 어제 저 모습까지 해가지고 더더욱 떨어져 나갔고 야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뒤에 우리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거 좀 부담이 덜하다 수사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고 친박 진영이라든지 대통령 쪽에서는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검찰 수사에 받아치겠다? 아니 지금까지 90일 동안은 전혀 받아친 게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메시지만 내놨을 뿐이죠. 이러면은 지금보다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은 더 이상 사태가 역전이 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진보 정권이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재평가 받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과거의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79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고 첫 번째 재평가가 한 98년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된 쯤이었을 거예요. 18년 만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산이 있고요. 이 유산이라는 게 경제 발전에 대해 가지고 진보 쪽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결합된 게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경제가 워낙에 안 좋아지면서 이게 결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제일 바랄 겁니다. 2009년에 그렇게 되셨는데 2010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실상 회복이 됐고 지금은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유산이 있어요. 이념적인 철학적인 정책적인 유산이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안희정 누구 그리고 사실은 노 전 대통령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친노다 해가지고 뭉치고 있는 그 사람의 유산인데 있잖아요. 윤상현, 서청원, 최경환. 그렇죠. 그 사람들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실 거예요. 그분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하고의 차이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미망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른바 불복시사 발언에 대해서 야권에서 워낙 강경한 비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다. 뭐 쫓겨나왔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성에 호소하면서 예. 지지자를 결집하는 건데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의 마지막 본인이 이제 변호하면서 마지막 문장이 그랬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제 애쓸 것이다. 근데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본인의 기각을 확신을 했으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심기일전에서 어떻게 하고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교체하고 하는 전국 구상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보도에 의하면은 그 정도로 본인의 기각을 확신을 이제 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제 하겠다 하는 것이 전제가 이제 있었던 거죠. 탄핵이 이제 기각될 경우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쓰겠다는 것이었고 탄핵에 그렇게 인용될 경우는 아예 상정조차 이제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제 놀라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탄핵 시나 그때도 헌법에 그 탄핵 결과에 순응하겠다고 했고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도 탄핵이 이제 했을 때도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비판하면서 이거는 따라야 되는 것이 대통령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야말로 이제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나 했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 기준에서 따르지 않는 거 굉장히 아쉽고요. 물론 저는 이제 대통령 심경으로 보면은 특히 대통령 억울해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나는 최순실가 공모해서 공범이 아니다. 수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순전히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했다는 그 진정성을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엄청 억울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라는 것은 국가 이성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따라줘야 되는데 끝까지 대통령이 본인의 개인의 억울함만 호소하는 모습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동정의 여지가 없다. 2004년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도 이전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난 직후에 한 발언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가 말했던 발언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타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말씀,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시네요. 저 멘트를 사실은 헌재 최종 선고 결정이 있기 전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겁니다.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혹시나 인용이 되더라도 이 갈라진 대한민국의 분열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여전히 나오지 않았고요.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저는 적어도 청와대를 퇴거하는 그 순간 혹은 사저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있는 그 순간에 한마디 메시지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참모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저 대변인이라고 하는 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직책을 통해 갖고서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저 대변인이라는 직책이 생겼어요. 예. 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요. 아직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한 목소리를 우리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여지까지 많이 보도됐던 의혹들 중에서 일부 억울한 측면들도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의혹을 벗고 싶겠다라는 본인의 소망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앞에 훨씬 더 많은 부분에는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저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적 대혼란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검찰, 이제는 남은 기회가 딱 한 번 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쓰는 그 마지막 장면이든 어디든지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었던 원수의 입장에서 반드시 국민 대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단 한 번만이라도 밝혀주기를 저는 간곡히 늦었지만 그래도 바랍니다. 저희 사저 앞에 채널A 기자를 포함해서 많은 취재진들이 항상 취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만간 뭐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저녁밤이었으니. 그럴 가능성 저는 예. 분명히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결국은 본인을 생각하고 모이는 지지층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불복을 선언한 뒤에 정치적인 재기를 노리는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대로 진짜 말 그대로 보수를 분열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층만 함께 모여라 이런 메시지로밖에 국민들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겁니다.